안녕하세요. 파킨센터 신경과 부교수 허영은입니다. 많은 이 노인성 질환들 걱정되시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파킨슨병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킨슨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1 내지 2%, 즉, 큰 강당에 어르신들 한 100분 정도 모여 계시면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파킨슨병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될까? 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건데요. 뭐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어떤 거 있다고요? 네, 느려지고 굳어지고 떨리고 그리고 걸을 때 걸음이 불편해지면서 이 균형 장애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자, 이 떨리는 증상을 제외하고 이 느린 행동, 보행 장애 이런 거는 진짜 웬만한 매 눈이 아니시면은 참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좀 느리고 좀 못 걸을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옆에서 같이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나빠지신 건지, 어디가 둔한 건지 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끔 한 번씩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작년보다는 조금 느리시네? 조금 둔하시네? 이러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제 비운동 증상 알아봐야 될 텐데 이 파킨슨병은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증상이 또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이런 증상도 파킨슨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하는 거죠. 자, 참 물어보기 애매한 이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비운동 증상들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일부는 이 도파민 세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증상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뇌신경 세포의 알파시니콜린이 쌓이거나 내장, 후각세포, 자율신경계 등에 쌓여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째 운동장애보다 훨씬 더 증상이 다양한 것 같죠? 특히 이 중에 램수면 행동장애나 우울, 불안, 변비, 후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기 전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들을 예측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 램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킨슨병 발병의 아주 강력한 예측인자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냥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면, 잠이라고 하면은 렘 수면과 비렘, 렘 수면이 아닌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렘 수면, 우리가 흔히 꿈꾸는 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렘 수면 동안에는 머릿속으로는 꿈을 막 꾸지만은 이 팔다리에 이 근육의 긴장도도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꿈으로 꾸던 것들이 일부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울고 웃고 팔다리를 막 휘저으셔가지고 옆에 배우자분이 맞아서 오신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쳐서 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보이시는 분들 중 10분 중에 8분은 15년 이내에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낯졸림이라든지 피로, 무기력, 통증 같은 증상들이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조금씩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질병의 후반부에 가시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치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치매에 참 관심 많으시죠? 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선생님, 파킨슨병에서 치매가 더 잘 생기나요? 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치매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은 동일 연령대에 파킨슨병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최소 이 파킨슨병이 있으시면은 4배에서 5배 정도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치매는 발병한 이후에 한 7년에서 8년째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치매가
모든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그중에 특히 치매가 잘 생기시는 이 고위험군들이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높으시거나 또는 램스맨 행동장애가 있고 후각장애나 우울증, 또 최근에는 이 GBA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 치매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잘 알고 계셨다가 미리미리 치매 예방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변비 있고 냄새 잘 못 맡는데 그럼 저도 파킨슨 병인가요? 파킨슨 병 걸리나요? 이런 걱정하시면 뭡니까? 네, 아주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제 램스맨 행동장애를 제외하면은 이런 증상들 너무 흔하고요. 이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파킨슨병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변비, 다이어트만 조금 해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만성비염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냄새 잘 못 맡으십니다. 저요? 맨날 필요합니다. 그럼 다 파킨슨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 없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파킨슨병일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 단 이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비운동 증상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변비네, 뭐 피로네, 무기력 이러니까 그냥 운동 증상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이 비운동 증상이 파킨슨 환자분들의 삶의 질, 즉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여기 아마 이제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똑같이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약 기운도 덜 올라오고 또 약효 소진 증상도 더 빨리 생기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또 오늘처럼 비가 막 오고 날씨가 막 꾸리꾸리하고 그러면은 기분도 막 처지면서 우울하고 그러면서 몸이 더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운동 증상에도 영향이 있고 또 이 변비라던가 낯졸림, 뭐 기립저혈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다 파킨슨 병 자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이게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 환자분들 하면은 그냥 이게 설마 파킨슨병이랑 연관이 있을까 그냥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바로 요청하시라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